안녕하세요 여러분. 등록지인 데일리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7일. 저는 디지털 앵커 아미입니다. 오늘 공유된 뉴스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콩,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의 무게를 실었다. 펀드 OSL 담당자가 9가지 주요 질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4월 15일, 홍콩 SFC는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 발행을 위해 3개 기관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의 비해 이더리움 추가뿐만 아니라 물리적 전달도 가능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OSL은 홍콩 최초의 규정을 준수하고 허가된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SFC는 ETF 발행자가 규정을 준수하는 거래소에서 거래하고 호스팅 등록 요구합니다. 현재 승인된 BTCS ETF 발행자 3곳 중 2곳이 OSL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OSL CEO 페릭텐과 OSL ETF 비즈니스 리더인 웨인 팜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홍콩 증권규제위원회는 ETF 발행인이 보관 및 거래를 위해 홍콩 BATP 허가를 받고 규정을 준수하는 거래소와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 중 다시 펀드 인터내셔널과 해시티 캐퍼텔이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을 공동으로 발행 및 관리하며 전자는 펀드 매니저 역할을 하고 후자는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펀드 매니저 하어비스트 인터내셔널의 상품은 OSL 디지털 시큐러티즈 CO LTD에서 관리합니다. 보관 및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며 차이너 에세트 매니지먼트 홍콩에서 발행한 상품은 OSL 디지털 시큐러티즈 CO LTD와 보관 기관인 DOCI에서 관리합니다. 프루덴셜 신탁회사 프루덴셜 트러스트 컴퍼니 리미티드. 질문. 홍콩이 이렇게 빠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홍콩의 규제 체계는 기본적으로 증권규제위원회라는 단 하나의 증권 및 선물 규제 부서만 존재해 왔습니다. 유가증권과 비증권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이 규제 프레임워크에 따라 BTC 및 S와 같은 비증권 코인을 먼저 소매 거래에 개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단계는 보다 전통적인 투자자들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ETF 상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규제 아이디어는 항상 일관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 문제를 동시에 감독하는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여러 부서가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SETF 상품의 발전이 더딘 이유는 실제로 S가 증권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질문. 홍콩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S를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습니까? 답. 이것은 오래전에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BTC도 S도 증권이 아닙니다. 규정을 준수하는 거래소의 통화를 상장하려고 할 때마다 먼저 이것이 왜 증권이 아닌지, 왜 증권인지 설명하는 법적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이 법적 의견은 중국 증권규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체 승인 기준이 있겠지만 현재는 비증권 코인 AAB, 베트 BCH, 캄푸지아어 티린 LTC, 유니 USDC, USDT 이 12개 정도 있습니다. 질문. 홍콩은 물리적 대송을 허용하는데 미국은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홍콩은 증권과 비증권의 정의, 그리고 AML과 KYC가 홍콩의 현재 규제 프레임워크를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정의한 규제 사고 방식에 여전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홍콩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우리가 몇 년 동안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KYT 검토를 포함한 BATP의 AML 이후 이 위험은 기본적으로 통제 가능하므로 중국증권규제위원회는 물리적 암호화폐가 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현재 가상자산 현물 ETF는 홍콩에서 발행되어 현금 캐시 마들과 실물 인카인드 마더의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은 현재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규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실물 환매가 허용되면 범죄자는 DTC를 사용해 직접 ETF를 성약하는 방식으로 돈 세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콩에서는 허가를 받은 거래소는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플랫폼에 대한 입출금은 엄격한 KYC AML 검토를 거쳐야 하므로 허가를 받은 거래소를 통한 물리적 환매 및 환매를 통해 문제를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제이지만 홍콩 시장에는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추가됩니다. 현금 청약 및 판매는 홍콩에 허가된 거래소에서 수행되어야 하지만 플랫폼 내 거래 또는 거래일 수 있습니다. 잔외 거래 플랫폼 외 실제 상환을 위해서는 가상자산을 홍콩 허가 거래소 또는 HKMA가 인정한 금융기관 공인금융기관 AI 및 해당 거래자 PD로 이전해야 합니다. 상환하려면 업그레이드된 넘버 1 라이센스를 보유해야 합니다. 질문: 원칙적 승인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홍콩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일부 절차 제출 등 가능한 서류의 마지막 세부사항입니다. 펀드의 최종 가입 절차와 고객의 첫 가입을 위한 일부 절차가 포함됩니다. 모두 준비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일반 검토 및 승인 문서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일부 절차에서는 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를 포함하여 홍콩 증권거래소가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질문: 본토 투자자들이 이를 구매할 수 있나요? 답: 사우스바운드 펀드의 매매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발행사 측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초기 발행은 여전히 여객 펀드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비트코인 ETF와 관련된 많은 홍콩 발행인들은 사우스바운드 펀드가 암호화폐 및 관련 ETF를 구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메이리스 포어트는 홍콩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가 사우스바운드 링을 통해 중국 본토 투자자들로부터 최대 250억 달러의 자본 유입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습니다. 많은 홍콩 ETF 참가자들은 이것이 순전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콩 주식에 투자하려면 중국 본토의 자본이 상하이 홍콩 증권 연결 및 신천 홍콩 증권 연결을 통해 본토에서 홍콩으로 유입되어야 합니다. 질문: ETF는 향후 다른 토큰을 출시할 예정인가요? 답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시장이 탐색하도록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계적인 접근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DTC와 S는 이 두 토큰이 초기에 홍콩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출시된 두 가지 제품입니다. 실제로 아주 일찍부터 투자자에게 거래가 가능했고 지난해 6월에는 개인 투자자에게도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이 두 코인을 ETF 상품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합의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다른 토큰의 경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를 포함한 펀드 회사와 계속해서 제품 개발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개인 투자자에게 가서 거래하고 다음 단계는 ETF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비록 DTC와 S 두 가지 상품만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다음 단계에서는 좀 더 혁신적인 상품이 나올 것이고 일부 구조화된 상품이나 일부 레버리지 상품도 중간에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유럽 및 캐나다 제품과 어떻게 다른가요? 거래량이 적어서 걱정되시나요? 답: 우리가 이를 알고 있거나 연구한 바는 원래 유럽이나 캐나다 증권시장의 거래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금융 중심지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을 제외하고 이론적으로는 런던이나 홍콩, 싱가포르입니다. 비트코인 ETF는 특정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통화계의 일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유입니다. 전통 통화계의 일부 투자자의 경우 중국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홍콩 시장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있고 스위스나 캐나다보다 유동성이 확실히 좋습니다. 또한 중국인의 경우 홍콩 시장에 대해 더 친숙해지거나 참여 의향이 더 높습니다. 질문: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는 것과 ETF를 구매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답변: 예를 들어 원래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했지만 OSL이 아닌 경우 원래 증권사에서 주식과 같은 ETF를 구매한 다음 판매한 후 즉시 현금이나 기타 주식 및 채권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부 투자. 따라서 원래 중개 수준에서 모든 자산을 할당할 수 있으므로 일부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곳입니다. DATT만으로는 이러한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산을 별도로. 기관 구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코인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기관과 일부 펀드가 많습니다. 그는 이러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ETF를 구매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 통화의 창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 선물과 현물 ETF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답변: 선물에는 시간 제한이 있고 패시브 현물 전략을 보유하는 것보다 운영이 상대적으로 더 복잡하기 때문에 부과되는 관리 수수료도 더 높으며 현물 ETF는 비용이 저렴하고 효율적인 상품입니다. 요약: 현물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의 출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글로벌 펀드와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쏟아부을 수 있는 혁신적인 투자 도구로 간주됩니다. 이들 ETF는 투자 과정을 대폭 단순화하고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유동성을 높여 투자자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진입하기를 더 쉽게 만든다. 홍콩에서 현물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가 출시되면서 캐나다, 독일, 스위스 및 기타 국가와 보조를 맞추는 글로벌 프론티어 시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가 125억 3천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유치한 경험을 보면 홍콩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오늘의 블록체인 뉴스 헤드라인은 여기에서 공유됩니다. 나는 100% 인공지능 AI로 만들어진 디지털 휴먼입니다. 내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내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전달해주세요. AIGPU는 정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AI 기술입니다. 내일 봐요.